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쌤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몇 회 동안 진행할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영어를 이제 각 사람이 배울 단계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어렸을 때 아주 0에서부터, 0에서부터 시작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중간에 뭐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뭐 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학교 교과 과정을 마치고 성인이 돼서 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뭐 성인 나중에 이제 영어를 좀 놨다가 다시 돌아와서 영어를 하고자 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어떤 이제 어머니께서 상담을 오셨어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였는데 3년 동안 이제 학원 어떤 기관에서 공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레벨 테스트 해보니까 완전 영어를 처음 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뭐 어머니께서 드린 돈도 그렇고 학생의 어떤 시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그쪽 기관에서는 왜 제대로 잡지 못했는지 좀 궁금하고, 그런 분들이 뭐 영어 강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장님들이 이런 영상을 좀 보셔서 뭐 본인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가르치실 때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분들의 방식이 있는 거겠지만 뭐 보통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잘 모르는데 그냥 어떤 계획 없이 이렇게 가르쳐도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약간 시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제 학원이 원장님들이나 뭐 강사들이 처음부터 어떤 경력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시범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해보고 안 되면 다르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거를 뭐 성인들한테는 뭐 한두 번씩 해볼 수 있다고 쳐도 사실 초등학생들한테, 너무 좀 어린 친구들한테 그런 교육적 시범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잘 모르시는 뭐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 아니면 어머니들, 어떤 지식이 없으신 어머니들께 제가 이 영상을 좀 공유를 하려고 이번에 좀 마음 먹고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영어를 접하는 어떤 뭐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는 뭘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떤 교육적인 방법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효과, 어떠한 좋은 교재도 좋은 교육 방법도 먹히지 않아요. 특히나 어렸을 때 더더욱.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생각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거는 뭐 학원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어머니들, 부모님들께서 이제 해주셔야 돼요. 이런 동기부여는. 예를 들어 저희 이제 원에 어떤 이제 5학년 학생 같은 경우한테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집에서도 영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꼭 왜 언어를 한국어를 써야 되냐? 영어도 할 수 있는 거고 한국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영어만 쓰면 뭐 학교에서 막 뭐라고 한다든지 잘난 척 한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번지기 위해서 집에서 영어를 하라고 했어요. 그 집에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영어를 할 수도 있다 아이가. 그랬을 때 뭐 무슨 갑자기 영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받아줘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yes라도 no라도 yes 뭐 이렇게 한번 맞장구라도 박수라도 쳐주신다든지 뭔가 맞장구를 쳐주시면 이제 계속 하게 돼 있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누나의 남자친구가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남자친구를 한 번씩 데리고 오면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영어를 한두 번씩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한두 번씩 써먹으니까 이게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 그래서 집안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영어를 조금 하셔야 돼요. 아니면 본인들이 못하시면 집에서 영어를 했을 때 어떤 박수나 칭찬을 계속 보내주셔야 계속 영어를 한두 마디씩 하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한두 번씩 하는 것 자체에 너무 거부감을 갖고 있으면 영어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입을 닫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집에서 꼭 한 번씩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어떤 뭐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다. 누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고, 남자친구가 외국인이면 좋고,
아니면 뭐 집에 과외 선생님을 한 번씩 불러드린다든지,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그래 친구다 이러면서 과외 선생님이지만 친구라고 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 거가 좋고요. 일단 그게 안 되거나 하면, 물론 더 좋은 거는 이제 여행이에요. 영어권으로 영어를 해야 되는 나라에 같이 가는 거예요. 애랑 같이 가요. 그 학원비 몇 달치를 납부하실 거를 차라리 그 여행비에다 쓰세요. 여행으로 가요. 가셔서 그냥 가이드 없이, 그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 가이드 없이 가서 애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아, 엄마 아빠도 잘 영어를 못하겠다. 너 영어 어떻게 학교에서 ABCD 배우지 않았냐? 같이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좀 영어를 잘하시면 이제 조금씩 하면서 아이한테도 좀 기회를 주고, 영어로 내가 이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도 보시고, 어떤 아이가, 특히 남자아이한테 그게 좋은데, 남자아이로 하여금 어떤 여행 가이드가 되게끔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너를 믿고 갈게, 이런 느낌.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리더가 돼서 이제 약간 영어를 준비하는 케이스가 생기게 되면, 정말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한번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 영어 공부 엄청 열심히 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여자아이나 좀 소극적이다, 그럼 그냥 같이 데려와서 엄마 아빠가 앞에서 영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이는 얘기를 못하겠죠.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오겠죠. 그것만으로도, 아, 이게 나도 영어를 좀 했으면, 잘했으면은 저렇게 엄마 아빠처럼, 아니면 형처럼 누구 영어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서 같이 했을 텐데 내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여행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왔네? 그런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와서 영어를 공부하게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모티베이션의 방법이다 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모티베이션이 됐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습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학습을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 그렇죠, ABCD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ABCD, EFG 그거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아이가 그냥 ABCD, EFG 해서 끝까지 할 줄 알면 다 했다,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절대 그 뭐 글자 있잖아요. 글자 정확하게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의 대문자, 소문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다 쓸 수 있는지랑 각각을 다 따로따로 읽어낼 수 있는지, 그거가 일단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간혹 뭐 어떤 영어 기관에서는 그런 글자 없이 그냥 가는 경우 있어요. 그냥 사운드로만 가면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사운드를만 하는 사람은, 글자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는 사람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옵니다. 왜냐면 이 단어를 암기한다든지, 어떤 글자, 어떤 문장의 구조를 안다든지, 그런 거를 알려면 이 어떠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거를 퍼즐처럼 조각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운드로만 기억하면 이게 퍼즐처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머리로. 물론 간혹 그 난독증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글자를 못 보고 다 뭐든지 픽처로 기억하는 거죠. 사진으로만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일반인이라면 이거를 사운드로만 어떻게 머리로 기억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몇 가지는 기억이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학교 다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영어를 접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처음에는 글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한국어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배우잖아요, 우리 가나다라. 그거 배우지 않고 누가 학교에서 책을 읽고 어떻게 시험을 보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나중에 영어 이제 하려면 무조건 글자는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글자를 A, B, C, D 다 받고, 이제 이게 A다라는 거, 이게 B다라는 거, 이게 C다라는 건 이제 아이가 알았다,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가정한 다음엔,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글자 읽는 거를 이제 배워야죠. 한국어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다 했어요. 그 다음 뭐 하세요? 기역하고 아하고 붙였을 때 가다, 이렇게 하는 거 하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붙였을 때 앱이다, 이렇게 되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배우는 그 과정을 요즘엔 나왔어요. 파닉스라는 게 나왔어요. 물론 어머니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성인분들은 지금 제 나이
제 제너레이션이나 아니면 지금 대학생들도 잘 모를 텐데, 파닉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걔가 이제 한국어로 치면 가나다라 마바사 읽는 거예요. 기억하고 어하고 합치면 어떻게 읽냐? 거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읽는 거예요. 그거를 읽어내는 방법이 한국어처럼 아주 과학적이진 않아요. 영어는. 우리나라 이제 뭐 세종대왕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인 거죠. 과학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게 발음이 되게끔 만들었잖아요. 근데 영어는 A라는 사운드만 해도 A도 있고 A도 있고 어도 있고 어도 있고 되게 많아요, 사운드가. 그래서 이런 그 규칙을 배우는 게 파닉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려면 거의 뭐 한 1년 정도는 잡아야 되고, 네, 그러면은 이 파닉스라는 거, 음가를 읽어내는 이 파닉스를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나 학원 선생님들, 뭐 원장님들 잘 활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조합해서 말하는 방법을 익혔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모든 가능한 한 조합을 다 조합을 해서 한번 읽어보는 거, 그게 정답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기억에다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그거 합쳐가지고 가갸, 거겨, 고교, 구규, 극이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모든 가능한 조합을 다 조합을 해봐서 발음을 계속 해보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제 A라는 사운드가 뭐 에도 있고 A도 있고 어도 있고 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능한 한 조합을 다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에 같은 경우는 뭐 애플 같은 단어에서는 에 앞에 단모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케이크 이러면 이제 A가 되죠. 뒤에 E라는 이제 모음이 묵음이 되면서 A라는 장모음이 돼요. A가 뭐 그런 식으로 A, 아니면 같은 경우는 뭐 accept 라는 단어들 보면은 앞에 이제 액센트를 없는 경우, A의 액센트가 가지 않는 경우에 이제 라는 사운드가 나고, 라는 경우는 뭐 for 같은 거 있죠. LL 뒤에 들어가면은 라는 사운드가 나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사운드가 나는 모든 단어들을 쫙 모아놓고 걔를 한 번씩 발음하는 거예요. 가갸, 거겨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영어에서도 일정 규칙은 있어요. 근데 불규칙한 게 좀 많아서 그렇지 일정 규칙대로 어느 정도 단어를 보면 발음해낼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아이들도 뭐 성인들도. 그래서 이거는, 이 방법은 꼭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냐가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됐는데 난 다시 영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읽는 것부터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 단어를 봤을 때 머릿속에 기억하기도 쉽고, 단어를 듣기도 잘 되고, 드러내면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써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어떤 내가 영어를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많이 키워놓는 거죠. 이게 없이는 힘들어요. 앞으로 계속 영어를 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이 기초는 잘 닦여 있어야지만 뭐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 그렇지 않고는 얕은 수준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냥 생으로 배워서 한국어 가나다라 안 보고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통째로 외우는 거죠. 그게 외워서 몇 개나 외울 수 있겠어요, 사람이? 얼마 못 가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하고 외우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못하는 거죠, 아예. 그런 식으로 하면 잠깐밖에 못하니까 절대 그렇게 가지 마시고, 특히나 어린아이다, 절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나이가 드신 은퇴하신 분들한테 이제 그런 방법 추천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이제 보자고 찍은 거니까 반드시 파닉스라는 거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은 교재들이 있고, 뭐 학원에서도 파닉스 강의를 하시는 뭐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규칙을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머니들께서 잘 이거를 보셔서 이 교재가 그런 식으로 각각 사운드가 분류가 돼 있는 건지 원에도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많이 길었네요. 길고 아무래도 자녀분이 없다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하면 아주 이렇게 흥미가 있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저한테 그때 찾아오셨던 어떤 어머니처럼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저희 영상을 찾아서 보신 그분께는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이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학생, 그 어떤 읽을 줄 알고 그 상태에서 파닉스를 다 배웠다. 그 다음에는 어떤 영어를 공부를 해야 아주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